자,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의료관광과 국제민간의료보험 얘기를 하면서 의료관광 국제민간의료보험 개발 현황 뭐 얘기하면서 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스콘신에 위치하고 있고 아폴로 하스피탈 하고 계약을 맺고 있고 세리그라프사 직원 대상으로 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 일반적인 그 의료 관광, 트리트먼트가 들어간 의료적 치료가 들어가는 의료 관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B2B 모습을 거의 주로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개인이 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많은 송출국이라고 했죠. 의료 관광객 송출국 미국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어요. 자, 기업들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맺죠? 예, 보험회사하고 이제 보험회사가 중간에서 껴갖고 제3 그러니까 뭐 인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데 그 의료기관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그 중간에 국제보험회사하고 맺는 이런 체계로 해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띄우고 있더라. 그래서 모든 여행 경비 및 예약 등의 업무까지 수행을 하는 뭐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그룹 프로그램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그 보험회사예요. 그래서 이 병원은 이 보험회사는 어디랑 지금 계약을 맺혀져 있냐면은 범롱락 병원이라고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료관광 호텔이에요. 외국인 대상 호텔이란다. 의료기관이고 역시나 인도의 아폴로 하스피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그룹 프로그램이라는 국제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개인 고객을 이거 잘못했네. 한 20만 명 정도 이상이 혜택을 받고 개인 고객들을 많이 연계시켰고 그래서 중증 질환 환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비 및 예약 등의 업무를 역시나 수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국제보험사들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인도나 태국이나 뭐 이러한데 싱가포르나 이러한 의료기관과 계약을 일단 맺어요. 그런 다음에 이 보험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 국제보험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개인 환자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보험 이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해외 의료기관과. 그래서 실제 의료관광의 활성화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원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뭐죠? 뭐 이렇게 치료받으러 오는 뭐 수술받으러 오는 환자 이런 환자들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에서 들어가는 메인스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료관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광 하면은 그냥 피부과나 아니면 성형외과나 굉장히 야트막한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의료관광의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빅컴파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 가장 큰 마켓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안 다음에 그러한 자질구레한 니시 마켓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자꾸 미국 쪽 얘기를 많이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유는 미국이 가장 많은 의료 관광객 송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가장 큰 시장이어서 또 그렇습니다. 많은 전 세계 의료 관광객들의 절반 정도 이상이 미국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쓰는 돈은 중국인들이 성형수술 받고 쓰는 돈에 비해서 차원이 달라요.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메디컬 투어리즘의 그러한 메인스트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블루실드와 헬스넷이라는 기업인데 캘리포니아에 있고 멕시코의 의료기관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멕시코 이민자들이 많고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멕시코 이민자 고용한 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고용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약 뭐 이것도
한 20만 명인가 일시, 100, 1000만, 10만, 20만 명 정도 이상의 혜택을 받고 회사 대 회사로 B2B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고용주 중심의 마케팅 활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의료관광이라는 걸 무조건 다 B2C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마케팅 필드에서는 B2C 마케팅보다 B2B 마케팅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매출이. 그래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뭐 마케팅 스쿨 이런 데 가면 B2B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따로 되어 있어요. 저도 배울 때 B2B 마케팅이라는 과목을 들을 때, 대원에서 들을 때, 아니, 이거를 왜 굳이 B2B까지 쪼개서 하나 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실제 필드에서는 B2C도 중요하지만 실제 많은 비즈니스는 B2B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B2B 회사 고용주 중심으로 하는 일반 고객 중심이 아니라 이런 고용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더라. 실제로 이 의료관광에 관련된 국제보험회사든 개인 환자들보다는 이런 고용주라든지 회사 상대로 해서 B2B 마케팅에 주력을 하고 있다. 요게 하나의 트렌드고 요게 하나의 실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면은 실제로 조사한 미국에서 이제 그 의료관광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환자들이 외국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서 얼마만큼의 이제 불안함이나 안전함을 느끼느냐 했을 때 대략 한 5, 60% 정도가 한 60% 정도의 미국인들이 한 60% 정도가 나는 외국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수술받을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외국에 나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1위가 누구냐면 친지예요. 당연히 입소문이요. 내 가족 중에 누가 해봐서 추천하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친구나 아주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은 가족,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그걸 제외하고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거하고 비슷한 퍼센트를 지니고 있는 게 주치의의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동네에서 내가 질병 질환을 받는데 우리 의원에선 하긴 힘든 거다. 큰 병원 가서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받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의사가 추천해주는 병원, 외국 병원이 믿을 수 있더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로 우리 병원이 좋습니다. 왔어서 한국에서 의료관광 하세요. 하나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의료관광의 단계가 있지만 의료관광의 심각함이 있죠. 얼만큼 심하게 침습 행위가 들어가냐 그렇지 않느냐가 들어가겠지만 실제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들어가는 의료관광인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로 하는 마케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누구예요? 의사들이 추천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실제 의료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로 가냐면은 회사와 연결된데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일 혜택을 보니까 회사에서 만들어준 거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블루실드 앤 헬스넷이라는 회사하고 만약에 제가 말한 뭐 세영 컴퍼니라는 데가 제가 만약에 이쪽에다 멕시코 이민자들을 고용한 회사를 차렸어요. 그럼 나도 이 멕시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미국에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외국 기관과 맺겠다.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용 이민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네 연봉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의료에 관련된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멕시코 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러이러한 질환은 뭐 내국에서 처리하지만 이걸 넘어가는 중증 질환일 경우에는 멕시코로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그게 의료관광이나 의료기관이 싫어서 일자리를 놓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뭐 좋지, 동네도 한번 우리 고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기업에서 정한 데를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무엇인가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해갖고 환자를 모집하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대 기업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의료 관광은 치료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는 의료 관광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블루크로스나 블루실드 같은 기업이 있어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건데 이 병원도 어디에 태국하고 맺어져 있죠. 범룽락 하스피탈 유명한 병원 중에 병원이에요.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의료 관광하면 꼭 등장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아폴로 하스피탈 인도에 있는 아폴로 병원 굉장히 50몇 개인가 있어요. 그 체인인데 아폴로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의 범룽락 하스피탈이 있고 싱가포르에 있는 그 레플스 하스피탈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같은 기업에서는 여행을 포함한 모든 환자의 과정을 보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어디하고 무엇을 맺는 거죠? 어떤 거하고 코업을 하게 되죠. 제휴를 해서 일하게 되죠. 여행사하고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상품이라는 것도 여행사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주가 돼서 이 여행을 포함된 것도 보험사를 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행 상품을 보험사가 여행사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사를 사갖고 우리 위에서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산하에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트래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깊은 관계가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사들한테 외주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가 중심이 돼서 여행사들이 붙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행을 포함한 모든 환자의 과정을 보험사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게 됐고 진료 후 진료가 아니라 진료예요. 진료 트리트먼트를 받은 진료 후 2번까지 follow-up 방문을 위한 보험 혜택이 된다. 그러니까 2번 정도 애프터 서비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ollow-up을 위해서 법룸낫을 가는 2번 정도까지 가는 거에서 뭐로 혜택을 해준다? 보험으로서 처리를 해준다. AS까지 해준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것까지 하면 AS부터 해서 관광까지 모든 걸 다 묶어갖고 하는 보험사가 중심이 된 이러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의료관광에서 실제 이러한 치료행위가 들어가는 의료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국제보험사예요. 국제보험사와의 관계, 국제보험사에 따라서 국제보험사가 이 병원하고 계약을 맺느냐 저 병원하고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오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국제보험사가 범룬락 하스피탈하고 맺어져 있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범룬락 하스피탈보다 만약에 삼성의료원이 싸우고 싶으면 더 위에 서기 위해서는 경쟁을 누구야 하는 거예요? 법률락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그러면은 그런 메이저 병원이라 하죠. 삼성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이런 데서 왜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좋다고 했는데 자 실제 상황은 왜 의료관광에 실제 트리트먼트는 그러한 메이저 병원들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그 병상수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침대 수거든요. 병상 베드 수라고 베드 넘버 오브 베드 그래서 베드이죠. 베드 그 침대로 하는데 이 침대 수 자체가 그 외국인 환자한테 할당된 그 베드 수 자체가 좀 낮아요. 한국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그 실제 많은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국인 환자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이저 병원, 메이저 하스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가 많아서 넘쳐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을 무슨 외국인 환자까지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법적인 제한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병원이나 모든 건 다 갖춰져 있는 거에 비하고 이런 국제보험사하고도 해도 얼마든지 좋은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 의료관광에서 외국인 환자가 막상 필요한 데는 어디냐면은 의원급들이에요. 아니면은 중간 정도 되는 병원들, 그러니까 일명 병원이라고 하는 거죠. 의료법에서 아마 PPT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베드 이하짜리 그러한 병원들이 이러한 환자들이 훨씬 더 급하겠죠. 자, 이런 환자들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치가 좀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병원들이 범룬락 하스피탈하고 싸우려면 그만한 특이점이나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할 만큼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한국은 영리법인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은 제주도에서 처음에 풀어줬죠. 그래서 녹지재단인가 녹지 법인인가 해서 중국계 병원이 들어오려다가 지금 싸고 해갖고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허가를 해줬는데 영리법인을 한도적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대신 내국인 환자 받지 말아라라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 뭘 하려면은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지만 내국인 환자도 받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내국인을 못 받게 해버리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암만 의료 관광이어도 실제 싱가포르에서 그 유명한 레플스 하스피탈의 외국인 환자 비율이 대략 50%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수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50%가 내국인입니다. 예. 내국인이 없이는 안정적인 그 병원 운영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국인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외국인 환자가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공적 서비스의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이 트리트먼트에 관련된 의료 관광은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제 소견이긴 합니다. 자, 힘들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적 그러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아니면 국가나 이런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자, 어쨌든 간에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료관광 인센티브라는 게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JCI 인증받은 외국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종업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JC 인증받은 외국, 그러니까 국내에서 받지 않고 외국에서 받은 종업원들한테 뭘 하냐? 더 무엇인가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기업의 코스트 자체를 줄여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본인 부담금, 코페이먼트라든지 공제금, 디덕티브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자기의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받으러 갈 때마다 디덕티브 설명했죠. 내가 내야 되는 돈, 이런 공제금을 면제시켜 주더라. 종업원 본인 및 보호자 한 명의 왕복 항공료를 제공하고 외국에 숙박료 지급하고. 자, 그래서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종업원들한테 외국 나가서 치료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의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의료에 관련된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의료관광협회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의 고용주들이 종업원 및 그 부양가정의 주요한 수술의 경우 피보험자들의 자에 대한 양질, 여기서 피보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뚜렷한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의료관광을 활용한다. 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험자라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적 서비스를 하면 보험공단이고, 이런 데서는 보험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을 하는 사람, 보험용어 앞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을 보험자라 그러고, 우리처럼 무엇인가 보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피보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뚜렷한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의료상담에서 핵심은 뭐냐면 경비 절감이에요. 코스트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에서는 너무 종업원에 대해서 짊어져야 될 그 의료비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돼요? 아웃소싱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외국 가서 진료를 받으면은 미국 국내에서 봤을 때 100만 원이 든다면 뭐 여행까지 다 해갖고 50만 원이면 해결된다. 그러면은 경비를 얼마 반으로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코스트를 빼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보험사는 뭐 에트나라든지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웰포인트, 스위스, 뭐 알리 이런 식으로 뭐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익숙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국제보험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국제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최대 90% 정도 진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료관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최대 90% 진료비는 이게 뭐 10만 원짜리고 그래서 뭐 만 원에 받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진료비가 나오는 거에서 90%를 줄일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혜택입니다. 뭐 실제로 고관절 수술 같은 거를 미국에서 받을 때 한 3천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인도나 아니면 태국 가서 받으면은 그게 얼마야?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받는 수술이 뭐 1억 5천짜리 수술이 있다. 근데 1,500만 원이면 해결이 되고,
90% 가까이가 절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5천짜리 수술이 1,500에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특등석을 타고 뭘 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도 안 듭니다, 원래. 그러면 1억 5천에 3천만 원이면 1억 2천이 어떻게 돼요? 경비가 절감되는 거죠. 그리고 여행까지 갔다 오고 여행 경비, 수술 경비에 비하면 아주 뭐 세 발의 피해요. 뭣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란 말이야. 자, 미국인 중에서 대략 30%, 이건 옛날 자료인데 더 늘어났어요. 심장우회술, 무릎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암수술 등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고려를 하고 있더라. 근데 지금은 미국인의 30% 이상이 너무 미국에서 받는 게 비싸기 때문에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게 가장 미국인들이 많이 받는 수술입니다. 심장우회술, 하트 바이패스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그 혈관을 막혀갖고 그걸 돌리는 거예요. 걔네들 햄버거 많이 먹죠. 심장병.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는 무릎이나 고관절이 나가면은 걷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 걷지를 못하면은 그 얘네들한테는 거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휠체어 타는 걸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액티브한 걸 좋아하고 움직임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젊게 살고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 있는 수술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요. 이런 거를 50%에서 대략 8, 90%까지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술을 받을 때 회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대줘야 되겠는데, 미국에서 받으면 너무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외국으로 돌리고, 혹은 개인적인 환자들도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은퇴했어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가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의료관광에서 트리트먼트를 생각하고 있는 환자들의 주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의료보험 직접 청구라는 거는, 자, 일반적으로 국제의료보험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서드 파티 페이먼트라고 그랬죠. 제3자 지불 제도라 해서, 내가 아니면은 페이백 시스템이라 내가 일단 가서 내 돈 다 주고 진료받은 다음에 들어와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험회사에 나 이런 거 받았으니까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현장에서 1,000만 원을 쓰고 진료를 받았으면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거. 계약에 의해서 뭐 9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면은, 환자 본인을 대신해서 해당 국제보험사에 직접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뒤에 와서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은 나 환자인지 그 보험 가입한 환자인지만 확인하고, 환자를 내가 귀찮게 뒤로 돌려달라 이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지금 병원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직접 청구라고 합니다. 자, 직접 청구의 목적은 환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죠. 뭐죠? 내가 어차피 1,000만 원을 해서 뒤에 돌려받겠지만 어쨌든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고, 미수금 발생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경감되더라. 자,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쪼개서 내겠다. 작은 돈은 한 번에 받지만 큰 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받고 나중에 받고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돈을 차일피일 미루고 어렵다 뭐하다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게 간편해지더라.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역시나 만족도가 증가하겠죠. 내가 직접 돈을 내고 뒤로 하는 이러한 서류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내야 될 디덕티브라든지 코페이먼트 정도만 지불한 다음에 하면 나중에 뒤에서 알아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움직이는 거니까 훨씬 더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고 만족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제 그런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직접 청구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입원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이제 입원을 하죠, 환자가. 그러면 어떠한 실무적으로 어떠한 것을 체크하냐면, 환자의 국제보험사를 확인해요. 이 사람이 에트나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블루크로스 블루실드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저는 지불보증서를 요청을 하죠. 지불보증서는 돈을 주겠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불보증서를 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follow-up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요. 계속 환자를 이렇게 케어하겠죠. 다음에 병원에 보험 청구서 작성 및 해당 보험사를 청구를 하죠. 자, 병원에 병원의 보험 청구서 작성 및 해당 보험사 청구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돈을 받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불보증서 사본과 영문 영수증과 세부진료비 명세서와 환자의 아이디 복사본, 이거는 지금 자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서 하고 있는 업무는 누가 하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예요.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기 위한 업무입니다. 지불보증서 사본, 영문영수증, 세부진료비 명세서, 환자의 아이디 복사본, 영문진단서, 질불요구서, 돈 달라 그래야 되죠. 병원점검 및 의무기록 활용 승낙 동의서, 뭐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 환자의 경우 응급실 기록지 사본, 주요검사 결과지, 퇴원기록 요약지 뭐 이런 거를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진료비 청구 시 이제 체크하는 게 있는데, 자, 진료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청구하고, 정확한 입원 퇴원 일시를 기재하고, 공급자 및 그러니까 의사하고 병원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존 병식료를 제시하고, 수술의 종류를 기재하고, 7,000달러 이상의 경우 주요 의무 기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이거 환자가 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청구 얘기하다가 직접 청구로 넘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환자가 하는 거네요. 환자 국제보험사 확인하고 지불보증서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돈 주겠냐? 보험사에다가 요청을 하죠. 뭐 이런 거. 환자하고 병원께 섞여서 써 있구나, 여기에. 뭐 그런 식으로 진료비 청구 리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5분이 좀 넘어서 여기서 한번 끊고 마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